내가 사회에 대해서 알고 있던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별로 알고 있던 게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사실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어떻게 보면 특히 한국에서는 암기식 위주의 교육이고 맞아요. 그냥 그런 것만 알다가 내가 정치랑 사회랑 제가 한국에서 회사 다닐 때는 이렇게 지하철역에서 회사까지 가는데 백화점이 있었어요. 네. 퇴근할 때마다 뭘 사고 근데 그 소비를 줄인다는 게 내가 막 희생해서 막 새로운 옷도 못 사고 그러는 게 아니라 충분히 지금 뭐 전 인류가 몇 세대가 입을 수 있는 옷이 충분히 생산돼서 맞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MJ 유튜브 인터뷰 시리즈에 모신 분은 승혜님인데요. 안녕하세요. 승혜님 나와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는 지금 네덜란드 산지 2년 정도 된 이승혜라고 하고요. 유럽에 온 지는 한 10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이제 오일앤가스 플랜트 짓는 일을 하다가 전기 엔지니어로 일을 하다가 제가 채식을 시작하면서 환경에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오일앤가스 플랜트를 짓는 일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지속 가능성이나 환경이랑 거리가 좀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지속 가능성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독일로 석사를 가게 됐고요. 그래서 독일에서 석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에서 박사과정하고 네덜란드에서 잡을 구해서 2년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석사랑 박사 과정은 어떤 거에 관련된 거였어요? 석사는 Sustainable Development라고 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모호한데 좀 이렇게 넓고 얕게 배우는 프로그램이었어서 그때 제가 배운 과목 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저는 아무래도 학부도 공대에 나왔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숫자나 그런 게 재밌어서 MFA, 뭐 Material Flow Analysis랑 LCA라고 Life Cycle Assessment라고 해서 이렇게 약간 환경 평가 같은 거 하는 거거든요. 전과정 평가라고 하는 건데 석사 논문을 그걸로 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박사도 어떻게 이제 프랑스에서 시작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아, 프랑스에서 박사를 하시고 네. 이제 또 네덜란드도 어쩌다 보니 네. 네덜란드는 제가 독일에서 석사를 할 때 한 학기 교환학생을 왔었어요. 근데 그때 되게 좋았고 오니까 여기가 프로그램이 엄청 많은 거예요. 네. 확실히 수업도 더 많고 수업의 질도 더 좋고 일단은 지속가능성 분야의 프로그램에 사람들이 훨씬 많아가지고 훨씬 더 네덜란드가 그 분야에 좀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확실히 그런 것 같긴 해요. 네덜란드가 그런 분야에선 좀 선두주자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저는 잘 모르지만 들어보니까 한국에서는 오일앤가스 그런 맞아요. 분야에 계시다가 어떻게 보면 완전히 정반대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좀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뭐 채식을 시작하면서 그런 분야에 관심을 맞아요. 가졌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저는 그냥 공대 다니면서 이제 환경이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계속 도시에서 자라서 이제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크게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는 이제 건강에 관심이 생겨서 채식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채식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채식이 이제 뭐 건강에 뭐 효과도 있지만 환경이나 윤리나 이런 분야에 연결이 돼 있다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내가 사회에 대해서 알고 있던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별로 알고 있던 게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사실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어떻게 보면 특히 한국에서는 암기식 위주의 교육이고 맞아요. 그냥 그런 것만 알다가 내가 정치랑 사회랑 우리가 먹는 거랑 입고 쓰는 거랑 다 연결돼 있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돼서 그럼 이걸 더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정말 멋있네요. 그런 걸 깨닫고 그거를 정말 학문으로까지 이어갈 수 있고 또 그러게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멋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제가 학부를 졸업할 때 정말 다시는 공부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저도 이제 그 공대에서도 이제 유학 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절대 하지 않다고 취업을 했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내가 뭐 공부가 너무 하고 싶다기보다는 저는 해외에 살고 싶었어요. 해외 생활이 잘 맞기도 했고 근데 해외 살아보고 싶고 마침 커리어 체인지를 하고 싶으니까 그러면 석사를 유학을 가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막 공부가 하고 싶다, 막 연구가 하고 싶다 이런 건 아니었고 새로운 분야를 이제 해외에서 경험해보자. 그렇게 석사 유학 하시는 분들 많지 않나요? 저만 그런 거. 네, 대부분이 맞아요. 그러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저도 사실 공부의 뜻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여기서 커리어 체인지를 하고 싶은 마음에 했던 게 그쵸? 큰 거는 맞긴 맞아요. 후회하진 않아요. 맞아요. 석사는
예. 커리어 체인지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사실 유럽은 석사가 디폴트인 경향이 있어가지고 예, 막 맞아요. 이렇게 예. 내가 연구를 하고 싶고 공부를 하고 싶어서 석사를 한다기보다는 당연히 학부 이후에 하는 경우도 많고. 지금 채식을 시작하시고 제가 승혜님은 또 개인적으로 원래 우리는 알게 된 사이니까 저는 의아했거든요. 그 전에 한국에서 사실 때는 사회적인 문제나 이제 전혀 관심이 없으셨다는 게 조금은 새로운 모습인 것 같은데, 그러면 한국에서 살 때 승혜님 모습하고 지금 유럽에서 살 때 모습이나 그런 생활 방식의 차이점, 그런 건 어떤 게 있으세요? 일단은 소비를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이 덜하고, 그리고 사회 문제에 많이 관심이 생겼고, 제가 한국에서 회사 다닐 때는 이렇게 지하철역에서 회사까지 가는데 백화점이 있었어요. 예. 퇴근할 때마다 뭘 사고, 맞아. 아니면은 뭐 그냥 주말에도 보통 한국에서는 친구들 만나면 어디 가서 쇼핑하자 이렇게 만나잖아요. 네, 네.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누구 집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뭐 어디 카페를 가도 뭐 먹으러 만나는 경우는 있어도, 아니면 뭐 미술관을 가든, 근데 맞아요. 쇼핑하러 만나자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어때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만약에 일단 퇴근을 하고 만나면 샵이 다 닫았기 때문이고 맞아. 다 닫았어. 한국처럼 뭐 명동 24시간 이런 거 그런 없어. 거 없으니까, 맞아, 밥을 먹거나 뭐 술을 마시거나 집에서 많이 만나는 만나고. 경우도 많고, 소비할 게 한국보다는 많이 덜한 것 맞죠. 같기도 해요. 예. 그렇게 막 살게 좋은 게 없어, 살게. 비싸고. 그쵸.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서는 채식은 했지만 막 특별히 실천하는 건 없었어요. 채식하는 거 외에는. 근데 독일에 오고 나서 이제 제가 쉐어하우스에서 있는데 제 플랫메이트가 제 뒤를 따라다니면서 불을 끄는 거예요. 여기는 이게 복도라는 게 있잖아요. 네, 보통 네. 집에 이렇게 뭐 거실에서 방을 가는데 복도가 있고, 그러면 제가 그렇게 불을 켜고 다녔나 봐요. 근데 걔가 계속 쓰는 거야. 그래서 한국은 또 사람들이 불을 밝은 걸 엄청 좋아하잖아요. 네, 네. 형광등. 근데 여기는 어둡고 다 끄고, 그래서 내가 되게 뭔가를 그냥 많이 불을 켜두고 신경을 전혀 안 쓰고 있었구나라는 그때 알았고, 제가 되게 소도시에 별로 하나도 안 유명한 도시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환경에 관심이 있다 했더니 옷을 바꿔 입는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클로스왑 네. 파티라고 해서, 파티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특히 여자분들 옷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엄청 많이 내놓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그거를 당연히 뭐 세컨핸드 샵에서 중고 매장에서 살 수도 있지만 아예 그거를 파는 것도 일인 거야. 그래서 아예 이런 클로스왑에 파티가 있으면 거기 그냥 다 가져와. 그리고 그래서 원하는 사람은 다 주고 가고 원하는 사람은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리고 사실 옷이라는 게 막 내가 진짜로 너무 낡아서 해줘서 못 입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맞아요. 그냥 진짜 좀 그렇죠. 스타일이 바뀌고 음. 옷 사이즈가 바뀌고 이래가지고 그냥 더 이상 입고 싶지 않은데 하는 옷이 있으면 맞아. 그걸 잘 빨아서 이제 가져가면 그걸 그런 스타일을 또 원하는 사람들은 가져가고, 그 다음에는 또 나는 또 새로운 스타일이 있으면 또 가져오고. 그렇구나. 예. 그래서 저도 참가해보고 싶네요. 저희가 옷이 넘쳐나가지고. 그쵸. 예.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의 소비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돼서. 근데 그 소비를 줄인다는 게 내가 막 희생해서 막 새로운 옷도 못 사고 재밌는 것도 하나도 못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충분히 지금 뭐 전 인류가 몇 세대가 입을 수 있는 옷이 충분히 생산된 맞아요. 상태라고 예.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또 옷들이 이런 합성 섬유는 잘 안 닳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유럽에 온 이후로 새 옷은, 겉옷은 많이 안 산 것 같아요. 한 개 정도? 한두 개? 그러니까 저도 이걸 반성을 되게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사실 옷은 이미 충분히 입고 너무 많아. 충분히 사봤고 이랬는데도 사람 이게 욕심이고, 또 예쁜 거 옷 나오면 또 사람 마음이 또 사고 싶고 이래서 저도 이게 되게 문제인데, 맨날 사고 팔고 이런 거 그만해야지 하는데, 이거 알려주신 방법 저도 한번 가서 제가 볼게요. 예. 링크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이게 나에게 새로운 옷을 가지면 그게 그냥 즐거운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사실 예. 이게 막 당장 새로 생산된 옷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유행은 또 돌고 도니까 요즘에 나오는 옷 보면은 다 제가 20대 초반에 유행했던 그런 스타일들이 또 다시 나와서. 저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 20대 나도 바뀌긴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또 확실히 또 트렌드에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한국에서도 요새 그런 옷 바꿔 입는 행사 같은 게 좀 생기는 편이거든요. 근데 약간 좀 더 어렵다고 생각해. 한국은 트렌드가 좀 확실하잖아요. 1, 2년에 한 번씩 이제 한국 가면 모두가 트렌치코트 입고 있고, 어떤 해는 그 다음에 가면 모두가 롱스커트 입고 있고, 이런 식이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입고 싶은 옷이 항상 같은 거야. 근데 여기는 사실 아무거나 입잖아요, 사람들이 각자 스타일대로. 그래서 좀 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는 것 그쵸. 같기도 하고, 유행에서 민감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렇게 소비가
만큼 활발하진 않은 것 같긴 해요. 맞아요. 확실히.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한국은 여행 간다 그럼 무조건 비행기 타야 되는데 어쨌든 맞아. 이렇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작으니까 네. 그것도 이제 기차를 탈 수 있고 여기서는 음.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럽이라고 무조건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도 뭐 1시간 거리도 뭐 비행기 타려면 탈 수 있고 그쵸. 예. 소비하려면 할 수 있고 내가 지속 가능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면 그 인프라가 훨씬 더 잘 갖춰져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제로 웨이스트 샵이라고 해서 이제 포장재 없이 이제 벌크로 파는 거예요. 네. 내가 가서 내 용기를 가져가거나 거기에 이제 뭐 그냥 용기가 있으면 거기에다 이제 담아서 올 수 있는 그런 것도 많고 한국에도 제로 웨이스트 샵 요새 많이 생기긴 했는데 그런 것도 많고 아니면은 채식하는 것도 쉽고 사실 독일, 네덜란드 같은 경우, 영국 이런 경우는 채식하기 정말 쉽거든요. 마트 가면 네. 한 이만큼 다 채식 칸이잖아요. 고기 칸만큼 채식 제품 칸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채식하기도 쉽고 채식하기 쉬운 환경은 정말 공감하는 것 맞아. 같아요. 채식하는 분들이나 뭐 채식하는 외국 분들이 한국 가면 겪는 불편함이 그거잖아요. 여기는 그냥 일반 레스토랑을 가도 채식주의자를 위한 메뉴가 따로 있을 정도로 채식이 잘 발달된 나라인데 한국은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채식도 이제 뭐 생선을 먹고 뭐 유제품 먹고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근데 여기는 일단 베지테리언은 거의 모든 레스토랑이 다 있잖아요. 무조건. 그쵸? 비건은 암스테르담이나 로트레처럼 대도시는 거의 많이 있는 편인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프랑스에 살았었잖아요. 프랑스도 베지테리언은 할만한데 비건은 집에서 먹으면 쉽고 근데 이제 나가서 먹으면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옵션이 적어져요 확실히. 그래서 보니까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클수록 채식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쵸? 네덜란드, 독일, 영국 이런 거는 막 뭐 지킬 게 없잖아. 뭐를 굳이 막 음식에 대한 큰 자부심이 있지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까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너무 저 채식인으로서 살기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식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그쵸. 확실히 덜한 것 맞아, 같아요. 맞아. 그래서 사실 런던 가면 가장 맛있는 음식 중식이랑 인도 음식이라고 맞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도 인도네시아 음식이나 수리남 음식 맞아. 같은 경우 엄청 맛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게 확실히 좋은 것 같고 한국도 그런 면에서 음식에 대한 사랑? 집착이 맞아요. 큰 편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어렵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현재 상황에서는 네덜란드나 독일이나 영국은 채식하기 진짜 쉽다. 음, 근데 막상 시작했는데 막상 저도 특별히 권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후회는 안 하지만 정말 하고 싶어 미치겠다 하는 사람들만 가야 된다. 다르게 발전하는 상황에서는 유럽이 뒤처지고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린 것이나 규제가 이제 무엇을 규제하고 있는가를 다 자세하게 볼 필요는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환경이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가 있는 거라면 지키는 게 맞지만 여기도 그런 뷰로크라시가 많잖아요. 원래 그래왔기 때문에 오래 걸리고 느린 거라면 거기 여기도 혁신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게 만약에 환경이나 인권을 위한 거라면 조금 느리거나